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희씨 신승훈입니다. 자, 2012년 2월 17일 부산 금요경마 11개 레이스가 2월 또 3주차 레이스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또 대한민국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부터 또 날씨가 또 쌀쌀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경주 뛰는데도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난주는 이 박남규 위원께서 상당히 또 승부 경주에서 예. 굉장히 또 월척을 예. 많이 조금 올렸어요. 유희씨 추천 경주였죠. 예, 예. 금요경마 자경주 가속태양의 스위트레인 71.5배 나왔어요. 예. 그거 하고 또 이제 금요 7경주 예. 창원 아파치의 아마존이었죠. 창원 아파치는 아마 박남규가 강하게 지금 노리고 갔을 말 같고요. 22.7배를 원틀 적중도 해내셨고, 또 뭐 금정이마 9경주 1료경마 4경주에서 삼복승 4배짜리 단통 1료경마 4경주도 7.9배짜리 예. 또 원틀. 어쨌든 뭐 또 유시에서 그 미리 공지해드린 예. 추천 경주에서 승부 적중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처럼 UCC 추천 경주 두 개가 다 이제 고배당으로 적중을 하니까 일단 저도 뭐 기분 좋고, 아무래도 UCC 추천 경주는 팬들이 많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또 좋았던 흐름이 이번 주도 뭐 박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팬슨 같아요. 예. 자체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주가 최대 또 올 시즌 세 번째 들어가는 금요경마의 A급 승부. 예. 예. 그 금요경마 2경주였죠. 예. 키빈 스코어가 제 특급 관리마였습니다. 뭐 쌍승식, 복승식, 단승식 뭐 할 것 없이 이거 놓고 가면 된다. 야, 이게 꼴찌만 하더라고. 350배. 그러니까. 이거 참 승부의 기준 경기하다 싹 그냥 끌고 갈 수도 없고 한 방 아니면 두 방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 방 가서 한 방. 야, 근데 이 애기 기수가 이거 참. 네, 분위기는 사실 사고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잠깐 분위기가 있었어요. 쌍배당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제 특급도 관리 코풍마가 또 쌍승신 뿌리까지 쳐가지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뭐 정말하는 게 의외로 또 이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정말 많이 있겠고, 뭐 다음에도 또 특급 관리번 나오면 여지없이 또 A급을 한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잡배당이 나왔던 뭐 금요 6경주 또 금요 9경주 1료 교차 2경주가 이제 카멜라의 겟베스트 이게 13배짜리인데 요거 원틀로 찍어 먹은 게 상당히 짭짤했고요. 서울경마장에서는 1료 경마 8경주에 또 40배짜리 단통 승부가 또 나와주었던 흐름인데, 이 그 스마트 헤어스를 한 지가 거의 한 2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됐죠. 네, 됐죠. 2달 한 3개월 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그 간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좀 뭐 그 짠지 싱거운지 물론 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좀 간을 보시다가 이제 그 좀 이제 한 템포 쉬시고 안 들어오실 때 그때마다 또 이게 고비단 단통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사실상 뭐 하루 종일 청취료 2만 원이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솔직히 저 개념 그래, 저도 그렇고 박 의원도 그런데 그 진짜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빛나는 한방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오시면은 가는 이제 그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고배당 40배, 80배, 99 이런 거 팬 여러분들이 단통으로 승부할 실력이 되시면은 뭐 저희들 안 하셔서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고배당 단통에 있어 그것도 현장 승부를 통해서 먹었을 때 우리만 먹고
그동안에 또 오셨다가 못 오신 분들이 같이 못 그렇죠. 드시면은 또 가슴이 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스마트 에어를 신청하셔는 이야기 안 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그 보다 더 나은 초이스 선택을 위해 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믿고 가는 그만 보시고요. 스마트 에어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랑을 또 부탁 드리겠고요. 오늘은 박남기님께서 박남기님께서는 3경주하고 7경주죠. 예. 승부를 앞두고 계시고 저는 이제 2경주를 재밌게 노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경주부터 한번 설명드리죠. 첫 경주가 이제 혼합사고나 1000m 레이스인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출마 편성이 좀 조촐합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또 디테일한 예. 그런 참 그런 것 같은데요. 1경주는 3번에 왓싸마싸우 하고요. 이 7번에 애프터러스티가 이 좀 말이 좀 호강이네요. 두 마리만 잡혔는데요. 일단 뭐 객관적 전력, 보여준 전력은 3번, 7번이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보병은 두 마리가 있어요. 5번마 최강 벤투스하고 8번 퀵도르인데 이 최강 벤투스가 데뷔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 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두 개 경기는 의도적으로 이제 끝번까지도 신청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끝번을 해지하고 나왔고 1000m라면 최강 벤투스가 기본 걸음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선두권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선두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강 벤투스도 뭐 충분히 입장을 노려볼 만하고 바로 퀵도르는 요거는 이제 그 마체가 좀 왜소한 게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주행검사 때는 뭐 상당히 여유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발주만 뭐 이제 처음으로 끝번을 시작하고 나왔는데 발주가 매끄럽다면 뭐 바로 퀵도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37 대끼리로 쉽게 끝낼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제 박영께서도 뭐 5번, 8번 언급해 주셨고 1번의 한춘 캠프가 휴양 마필인데요. 이 말도 지난번에 그 잡지만 누리제자 레이스 아닙니까? 네. 굉장히 센 꿈이라고요. 그렇죠. 데뷔전 또 자체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한 편승만 뛰었던 마필인데 이 상태만 괜찮으면 한춘 캠프로 뛰면 충분히 상단해보고 그래서 3번, 7번 액면대로 잡힌 대로 가는 승부는 아니다. 7번의 애프터러스티는 지난번에 이빨 간 겁니다. 더 이상 그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번, 5번의 능력이 대적할 마리수 8마리라고 신경주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주 팽팽한 오파전입니다. 팽팽 오파전. 복병마, 인기 많던 마리 이외에 복병마는 1번, 5번, 8번도 있다는 거 명심을 부탁드리고요. 이경주입니다. 이경주가 국산으로 1200이고 이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오전장 첫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내친 김에 이경주를 한번 A급 승부까지 가져갈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근데 약간 그래서 좀 이제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오전장 최대 승부 경주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 5번의 로열 액티브 중심으로 막구는 돌아갑니다. 5번 머리에 뭐 6번 프레스트 퀸, 뭐 1번 뭐 3년 8년인데 5번 자체도 불안감 있는 경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영께서는요? 일단 5번 로열 액티브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 때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면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이마이 로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1300을 선택했던 마필이고 오히려 경주거리가 이제 1200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세지 않나 보여지고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은 포리스트 퀸입니다. 포리스트 퀸이 이게 스피드가 상당히 나오는 그런 혈통인데 지난번에 이제 1500이 나와가지고 졸전을 펼쳤는데 지난번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500이라는 경주 거리를 이 포리스트 퀸이 뭐 입상을 할 정도의 거리 역시 길게 나오는 말도 아니고 이게 지금 1200인데 포리스트 퀸이 충분히 선두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리스트 퀸이 이번 경주는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포리스트 퀸이 진짜 재밌었던 게 지난번에 그 갑자기 이제 1500을 처음 나오는데 1위까지 팔렸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 개인적으로 입상에 실패하고 말했습니다만 선행을 나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스타트가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 선행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못 나갔던 마필이 선행을 나갔다는 데 그렇죠. 일단은 높은 점을 주셔야 되니까 저기 있고
이 5번의 롤럭티브는 제가 보는 약간의 좀 거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1300 데뷔전에 나와가지고 뭐 초급 배당판부터 뭐 강력하게 인기를 팔더라고요. 최적 전개에 들어와 주었는데 절대 저는 5번, 6번으로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그 관리만 한 마리가 있는데요. 가만히 그 마필의 그 복귀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저 따위로 말 타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거는 뭐 승부가 걸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대가리 승부 아니겠느냐, 내심 찍어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인기 1위마와 연기를 시키지 않고 다른 복대복으로 연기를 내면 무조건 짭짤한 배당 그렇죠. 잘하면 중배당 단방까지도 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연 있는 관리만 한마필의 기가 막힌 삶과 함께 이경주는 오전장 최대 승부 용기를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3경주가 이제 방랑기위원회 추천 경주거든요. 이번 경주는 4분의 터프로저가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후차권이 좀 중구난방인데 9분의 팝스 캡틴, 2번의 핫티켓, 1번의 알토라 이런 말들이거든요. 4번 자체도 좀 약간은 불안하죠. 네, 불안감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택한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1400의 대부분 마필이 다 첫 도전입니다. 1400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고, 또 하나는 터프로즈가 인기 1위라 그러면 요거 잘라내고 정말 한번 승부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터프로즈 같은 경우는 교배 자체를 또 제가 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스피드가 원래 좀 안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뭐 야우디랑 제가 이제 교배를 했는데, 물론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엄청나게 늑발하고 이제 날라왔고, 이번 경주는 조교 강도 굉장히 올라왔어요. 거기다 조성문 기수에다가 경주거리 1400 여러 가지 조건 자체는 뭐 터프로즈를 위한 게임 같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마필이 거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그동안 보여줬던 추임력조차도 발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터프로즈를 꺾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 특성상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프로즈는 지난번에 그 인기 마라파일 때 저희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빼드렸던 말 같거든요. 데뷔전 대추위로 들어오면 인정을 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노페스트 뉴마운틴 아마 적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번에도 터프로즈 넛발할 겁니다. 넛발하는데 이제 들어오더라도 넛발한 상태에서 그렇죠. 취식을 하냐 마냐 그런 싸움이거든요. 근데 편성이 굉장히 느리긴 느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마필이 선행을 잡고 나가느냐가 또 최대 관건일 것 같고, 아마 그 점까지도 박의원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승부를 보시고 있는 것만큼 뭐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경주 보시죠. 국산 4번에 1200이고요. 4경주는 뭐 두 마리만 앞뒤로 잡혀 있습니다. 6번에 모닝크릭과 5번에 성실체감. 두 마리도 끝나도 뭐 크게 할 말 없어 보여요. 예, 일단 객관적 전력은 두 마필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부병은 4번만 인피니티 댄서나 7번만 금빛찬란 정도인데, 이 금빛찬란 같은 경우가 원래는 늑발을 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상태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배당판에서도 어느 정도 바람 불었는데, 스타트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밋밋한 걸음, 그리고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3번 인피니티 댄서 정도가 이제 유일한 복병이지 않나 싶은데, 이 마필도 어차피 42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당일날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면 5번, 6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성실 최강은 그동안 뭐 프리딕트급 레이스에서 뭐 선전을 해준 말이었기 때문에 이 편성은 너무나도 허접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또 5번에 6번에 모닝크릭 자체도 뭐 지난번 마지막 그럼 예외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선행권을 좀 치고 나왔는데 어쩔 것 같아요. 이 한 번은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뭐 삼복승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변수를 본다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 1번에 모두 함께가 안쪽에서 기습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내지는 뭐 휴양만 비는 4번에 인피니티 댄서 이런 정도 같아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말을 좀 인정을 하시는 구도로 보고 싶고요. 5경주 넘어갈게요. 5경주가 5번에 조인 오피스 중심으로 4번에 승승장구가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5분마 조이너피스는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야죠. 일단 단독 선행이 가능하고 지난번 경주도 뭐 1300에서도 이제 낙승을 거둔 마필인데 편성 자체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좀 더 약해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강축으로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4번 승승장구도 많이 팔리고 되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8번 유썬더라는 마필이 이게 지금 1300입니다. 이 마필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는 길진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뭐 1500, 1600을 뛰어왔는데 1300이라면 충분히 8번 유썬더가 뭐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이너피스는 제가 좀 잘 아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게 발주가 좀 이상했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난 12월 4일날 그때 아마 팬 여러분들 시간에 있으신 분들은 복귀해 보시면 분 알아요. 하여튼 약간 일말의 그 발주 압격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난 또 바로 직전 경기였죠. 1월 27일 레이스는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의 게이트에 닮아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뭐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예. 같아요. 말 같고 승승장구도 이번 앞두고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까지 부항이 되어주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8번의 뉴선드가 지난 그 12월 달부터 예. 뭔가 지금 탐색 움직임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게 쏘면 이게 뭐 순행으로도 쏠 수가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능력 민호철 마피는 8번에 뉴선드하고 뭐 안쪽에서 기습으로 취입을 한다면 뭐 1번에 고적대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경주 봅니다. 6경주가 좀 능력 있는 말들 게임인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3번에 그랜드 디스팅이 가장 많이 잡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8번에 오르세라든지 뭐 1번에 뉴미디어, 2번에 누리여제 이런 말들인데요. 편성은 굉장히 재밌는 편성 같아요. 재밌어요. 이게 지금 선행 페이스도 굉장히 빨라요. 1번, 2번, 3번 요 세 마필이 모두 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경합성 레이스도 펼쳐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오비율이 쉬고 오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4번 질풍여걸입니다. 질풍여걸이 조건 자체는 이제 좋아진 게 이게 최근에 1600을 두 번이나 뛰면서 바닥을 쳐놨는데 이 마필도 거리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1600에서는 사실 명함을 못 내미는 말이고 적정 거리로 내려왔다는 거하고 1번, 2번, 3번이 이제 앞선을 장악할 텐데 선행 경합성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3번 질풍여걸 레이스 전개에서도 뭐 나불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3번 질풍여걸이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풍여걸 예. 혹시 이번 경주의 핵심은 그 선행마가 너무 많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 5번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한등 하나만 아니고 속칭 한등 하나만 말들이기 때문에 전개는 4번의 질풍여걸이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지난 그 11월 18일 레이스였죠. 바로 선행마 딱 앞선 보내주고 뒤에서 자려가다가 머리를 치는 거 이런 작전이 좀 강한 것 같고 더군다나 경주거리 1600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만 단거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아니겠느냐. 이게 의외로 많이 안 잡혀 있어요. 배당은 짭짤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초고의 배당판에 이 말 뚫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마디 말들 말씀드린다면 인기 만권인데 8번의 오르세가 지난번 경기에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약간의 좀 탐색의 의미를 있는 레이스는 이번에는 뭐 정상적인 출전해주고 있고 이 말은 그 데뷔전을 취입으로 들어온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편승에서는 선행도 나오고 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취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8번의 오르세 이 마필이 앞선이 무너진다면 뭐 4-8 쪽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이거는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7경주 봅니다. 7경주 박남규는 두 번째 추천인데요. 1번에 봉호동이 올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드 잡혀 있고 후차기에서는 뭐 중구난방이네. 2번에 뭐 판타지아, 3번에 희망드림, 6번에 뭐 소화, 7번에 청원누버, 8번에 불패강자 완전히 지금 중구난방인데요. 이 봉호동의 올머리는 좀 의외예요. 저도 이제 의외고 이번 경주도 제가 오늘 두 개 추천을 드리는데 UCC 3경주하고 7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지금 16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많아요. 특히 올데어리로 잡히는 이 일본 봉호동이라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올대가리급은 마필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고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제가 볼 때는 봉오동 입장에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굳이 봉오동을 축으로 가는 에이스는 아니고요. 1600이기 때문에 정말 제 관리 마필입니다. 이게 좀 계속 단거리에서 좀 성적이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장거리 나올 때를 기다렸던 마필인데 편성도 딱 맞고 조교 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뭐 봉오동은 뒤로 돌려놓고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판타지아도 약간의 그 문제 말인데 이게 원래는 그 넛발만데 넛발 맞죠. 예. 넛발도 보통 넛발이 아니라 거의 고착성에 가까운 넛발을 하는 그런 말에 지난번에 선영을 했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깜짝. 요즘 뭐 애들이 많이 하는 말로 헐이죠 헐.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넛발 가능성이 네, 봅니다. 있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변능력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기 1번, 2번, 8리는 두 마필이 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겠고 오히려 좀 편성의 이점으로 본다면은 뭐 참 역시 좀 띄워줄 수 있는 말은 6분의 수학 같아요. 네. 야오디 혈통이기 때문에 장거리 가능하겠죠. 1600, 1500 이런 데에서 뭐 한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오히려 혈통으로 보면은 단연 뭐 눈길을 끄는 마필 6분의 수학 같아요. 어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보러 느끼면 이제 박윤기 복대복 막건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좋은 승부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8경주 볼게요. 국산 3군에 1200이 되겠고 8경주는 3번에 인터걸스가 많이 잡혀 있고요. 6번에 대장군 텍사스가 이쪽에서 인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걸스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주 만에 나왔고 물론 최근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10주 만에 나왔고 부담 중량도 3kg가 늘어났고 조기 강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인터걸스가 빠질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또 아니면 2번마 바람의 힘과의 어떤 사는 경합이랄지 뭐 7번마 활력 에너지라는 마필도 순발력은 굉장히 뛰어난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인터걸스가 축으로 가기에는 좀 일만의 불안감이 있고 오히려 이제 6번마 대장군 텍사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인데 충분히 선위권에서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3군의 1200이라는 게 변수인데 그리 줄여가지고 가장 유리한 마필은 6군 대장군 텍사스 같아요. 오히려 뭐 3번 인터걸스는 뭐 부중도 늘어나고 공백도 있고 조교도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기말로 팔리겠습니다만 액면 때문에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모든 조건 자체는 6군의 대장군 텍사스가 좀 더 그러니까 축을 놓고 갈 때는 6을 놓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뭐 상대말들은 딱 거기서 극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뭐 1번 뭐 백곡 이상 같은 마필도 이변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 이번 경기는 6번의 대장군 텍사스 이 한 마리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구경지 봅니다. 국산 3군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중부남방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도 3번에 500선하고 9번에 라우닝을 두 번에 가장관이 잡혀 있네요. 일단 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추마가 없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마필들이고 물론 500선이나 라우닝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된다고 뭐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도 역시 아닙니다. 제가 노리는 보병 두 마필인데 일단 4번 블랙 다이아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단독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현성적으로 보면 뭐 1300이라는 경주거리 문제가 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전기에 메리트가 있고 일본만 필링굿이라는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게이트가 일본이고 역시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카네 기수기승이라면 일본 필링굿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선행은 4번의 블랙다이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기수도 김동영이가 달면 뭐 내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500선은 지난번에 좀 말 상태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인기 많이 팔렸는데 상태도 안 좋고 배당권 팔린 것도 뭐 그렇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전개 자체도 뒤에 있었죠. 이거는 최소한 선입권도 그렇죠. 최소한 못해도 한 4반만 5반만 이 정도는 따라서 붙어가는 마필인데 뭐 완전 지금 거의 뭐 깡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좀 탐색 냄새가 있다는 거. 일단 뭐
말 상태 자체가 그때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밖에는 그렇죠. 탈 수 없는 상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번에 오벡스는 컨디션 관찰 좀 많이 좀 주목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7번에 레드 아론 같은 마필도 그러니까 전개가 어땠냐면 4번에 등받고 그 뒤를 바로 쫓아가는 마필이 7번이면 7번 취입이 안 되면은 그렇게 게임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경기도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인기 막건인 3번의 오백선의 현장 상태 반드시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거 10경기입니다. 국산 1군은 1800이고 요거 제 후반부 승부 경기도 미리 공개드리겠습니다. 이 7번의 터프 타이거를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갈 겁니다. 7번 중심으로 뭐 10번의 모니터리라든지 뭐 6번의 선오비트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보야 될까요? 예, 일단은 터프 타이거가 인기만데 지난번에 압도적 인기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긴 했습니다만 1800이라면 터프 타이거가 능력 발휘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터프 타이거는 나름대로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 12번 원더 유니콘이라는 마필을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배당 마필로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마필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은 마필인데 뭐 조기 강도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는 이제 원더 유니콘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한번 또 다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가 그 지난번 터프 타이거가 3등한 냈었잖아요. 네. 한 뭐 수십 번 복귀를 해봤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도대체 이게 그 딥 디자이어의 모니터리가 되게 926배짜리였잖아요. 인기 꼴찌 두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복귀를 해보시면 그럴만해요. 굉장히 앞선에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반은 주워 먹었다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또. 근데 재밌는 건 지난번에 그 직전 경주에 터프 타이거를 이기고 우승을 따냈던 딥 디자이어가 지난주 나왔잖아요. 예. 116만. 예. 뭐 탈리지도 않았죠? 전혀 입질도 없던데. 예. 이 조선경마 특히 부산경마 무서운 동네예요. 네? 무서운 동네입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경마가 부산경마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부산경마 하실 때. 네, 일단 복귀상 내용으로는 단방이에요. 이번 경주는. 그래서 일단 그 이면의 내용이 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단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고 기본만 편성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번 경주 또 뭐 그렇게 저는 어렵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신껏 한번 한방 막권의 믿음을 한번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기 보시죠. 호나비군에 1600으로 나와 있고요. 이 10번에 최강 6호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최강 6호가 항상 그 출발에 문제가 됐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아주 스타트가 그 와중에 좋았죠. 괜찮고 중반에 무빙이로 와가지고 아예 무슨 행으로 그냥 갈아엎었죠. 이런 식의 페이스 계속 탈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이 마필은 그렇게 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타야 되는데 일단은 부담 중량이 300kg나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될 테고요. 1600이라는 것도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은데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굳이 뭐 최강 6호를 뭐 데리고 갈 필요, 뭐 축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이제 배당권에서는 이 12번 더스티 코드라는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11월 달에 때는 1400에서 삭당한 포스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 마필이 또 의외로 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경로 1800이었는데 1600까지가 이 마필이 딱 한계 거리인데 편성으로 보면 뭐 충분히 해볼만한 편성이고 또 유현명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다는 점에서는 뭐 12번 쪽에 뭐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데스트 코스는 작년 8월에 그 굵은염으로 휴양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금방 또 복귀를 합니다. 예. 문제복 쪽에서 관리를 잘하나요? 복병이 되겠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글로리 캡틴, 이게 그 참 혈통은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혈통입니다. 예.
되겠고 이게 직전에 휴양하고 나왔는데 휴양 첫 출전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잘 뗐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조기 실전 승부를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또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마표는 8번의 디 히어킨입니다. 디 히어킨 이게 지금 그 아까네 기수가 이 마표를 처음 탔는데 마지막에 걸음은 좋았죠. 네, 막판에 걸어오는 그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카네 기수와 호흡이 좀 맞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좀 거리는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게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조금 약해 본 게 이게 지금 거리가 좀 길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1600인데 아마 1600 정도가 한계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직전에 그 막판 끝걸음만 놓고 보면은 디히어키는 뭐 능력의 재발견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아무나 싫어했고 숨어있는 복병은 뭐 12번 다시스코드라든지 이번에 글로리 캡틴 이런 쪽에서 좀 짭짤한 배당 한번 기대를 해보는 내시다 말씀드리겠고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잠시 후 이제 인류 경마 교차 레이스 5개 경기도 준비해 놓겠습니다.